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제학교에서 1년 반 정도 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참고로 저는 절대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. 오히려 어렸을 때 어떻게든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해주시고요. 미국 만화 보고 드라마 보고 소설책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게 끝이거든요. 자,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중에 수능이나 아니면 토익이나 어떤 입시 이런 걸 준비할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동영상들 있죠. 이것만 보면 됩니다. 자, 그렇게 돈 안 들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사교육에 어차피 1년에 500만 원, 1000만 원씩 쓰셔야 된다면 그것보단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국제학교를 저학년 때 보내게 된다면 그 장소로 치앙마이도 괜찮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치앙마이에 있는 각종 국제학교들의 학비하고 어떤 비교 정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학교를 좀 보내보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또 학생이 경험한 입장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한번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지금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차피 어머님 부모님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쓰시잖아. 어차피 학원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올해는 못 다니고 한 1년? 1년에서 2년 정도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 영어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, 그 상태에서 선순환이 되게 이렇게 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도 사실은 거의 없거든.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버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아이만 데리고 이제 외국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진 않지. 국제학교를 그럼 몇 년 다니신 거예요? 1년 반, 2년, 2학년 2학기,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다녔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국 학교로 네. 옮겼네요. 국제학교마다 좀 많이 다르다라고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?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는 한국인이 한 40%? 조금 안 되게 정말요? 있었던 것 같아요. 거의 절반이 한국 사람이네요 그러면. 그러면 수업은 어차피 계속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? 그러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놀 때 이럴 때는 한국말을 좀 많이 썼겠네요. 네,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렇고 외국인도 가끔 섞여서 놀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한국인들만 자주 만나지 않다 보니까 주로 놀 때는 한국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죠. 아, 그래요? 국제학교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막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. 그러면 학교마다 그 한국인 비율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하죠. 네, 좀 많이 다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한국 사람이 네. 많은 제가 학교는 다녔- 좀 네. 많고. 그러면 국제학교 다니게 되면 보통 하루 일과는 대충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? 한 1시 정도 되면 수업 끝나나요? 일반적인 학교하고 똑같이 한 4시였나? 4시 조금 넘어서 똑같이 8교시까지 마치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. 뭐 특정한 요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한국인 학교하고 똑같이 하교를 했습니다. 1시 정도에 끝나서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뭐 체육 듣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수업이 한 4시까지 진행됐던 것 같다.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국제학교를 안 다녀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국제학교 다니면 뭔가 이제 학교 마치고 나서 학교에서 뭔가 그런 방과후 활동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도 네. 가르쳐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건 똑같이 존재하죠. 아, 뭐 체육 쪽이나 아니면 뭐 공부 쪽이나 그런 식으로 방과 활동도 존재했는데 그것도 이제 4시 이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, 저는. 그러면 그 국제학교 다니면서 2년 동안 영어가 엄청 많이 는 것 같아요. 네, 좀 많이 들었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어떤 정도였어요? 그러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초등학생 아이 수준이었죠, 아무래도. 그러면 그냥 동화책은 학교에서 읽을 수 있는 정도? 영어 동화책 같은 거는 단어 몇 개 읽을 수 있는 정도? 단어 몇 개 정도만 읽을 그 수 있을 정도? 그 전에도 영어 공부하는 건 좀 좋아했었어요? 영어 단어 막 그냥 집에서 단어 외우고 막 뭐 그냥 동화책 읽으면서 습득하는 그 정도만 좋아했죠, 아무래도. 네, 초등학교니까 그 정도 레벨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정도는 즐겼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어 유치원 막 이런 걸 다녔던 건 아니고? 네, 그건 아닙니다. 영어 유치원 안 다녔고 그냥 집에서 엄마표 영어 이런 걸로 이제 조금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년 반 정도 국제학교 있고 나서 영어가 되게 편해지긴 했어요. 네, 듣는 게 특히 엄청 많이 편해졌고요. 음, 말하는 것도
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. 제가 보니까 국제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발음은 되게 좋더라고요. 아, 네, 맞아요.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발음은 정말 좋긴 해요. 그땐 한땐 좋았습니다. 지금 좀 많이 굳은 것 같아요.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표현들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쉬우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 이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. 아, 외국인하고 이제 어, 뭐 학교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느낌. 그래서 보면 그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어휘력은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듣기 같은 건 되게 잘하더라고요. 국제학교 혹시 다니면서 이거는 정말 좋았다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? 자유로운 분위기라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자유롭고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또 그거거든요. 그 2교시인가 3교시 끝나고 리세스 타임이 있는데 그때 막 좀 애들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그때 잠깐 쉬는 시간인데 좀 길게 쉬는 시간 주는 간식도 먹고 뭐 그런 시간이거든요. 그런 식으로 살짝 한국 문화에 없는 어, 그런 것과 이제 수업 이제 방식도 한국하고 다르게 좀 더 다 같이 하려는 뭐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토론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수업 방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, 저는. 그럼 한 반에는 대충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스물 후반? 30 초반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엄청 작진 않네, 그러면. 그러면 국제학교 다니면서 이거는 좀 아쉽다 이거는 좀 단점이었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? 특별히 그런 게 있진 않았는데 한국인 학교 와서 이제 좋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진짜 뭐랄까 완전히 한국인인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그런 뭐지 좀 더 한국 유행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. 네, 좀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노는 그런 것들이 좀 한국인 학교가 더 근데 그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오면 2년이라서 사실 조금 그런데 만약에 국제학교를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 다니잖아요. 4학년, 5학년. 그러면 한국 가가지고 특히 한국 학교로 넘어갔을 때 수학하고 과학 부분에서 못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?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렇게 막 물론 커리큘럼에서 되게 뭐 다른 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인들이 배우는 이제 수학과학이 좀 더 빡센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뒤떨어질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수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수학쌤이 네.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. 특히 이제 한 6학년까지 국제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들이 수학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또 그렇진 않네요. 뭐 따로 사교육하면 되지 않을까요?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. 그럼 이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담돼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학교 교육으로 다 커버가 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영어, 수학 뭐 이렇게 하면 한 과목당 한 2, 30만 원만 잡아도 한 영어, 수학만 해도 그 돈이 꽤 나가잖아요. 고정 지출로 쭉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죠, 사실. 학비는 대략 기억은 나나요? 네, 좀 천 단위더라고요. 3만 원 단위, 몇천 단위. 한 학기예요? 그러니까 1년에요. 네, 초등학교라서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일단 고등학교는 3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요? 1년에. 1년에? 네, 그래서 한 학기 한 천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국제학교를 어렸을 때 가게 되면 학제가 꼬여버리니까 한 6개월이 밀리거나 한 1년이 밀리거나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손해를 안 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. 그죠? 네, 힘들죠. 그러니까 거의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른 애들보다 한 살 정도는 많다라고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 중고등학교 때 한 살이 더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들하고 조금 힘들고 이런 건 제가 다닐 때는 없었는 게 제가 한 학년 거의 빨리 올라간 수준이라서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고 군대도 갔다 와고 그랬잖아요. 네.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슬슬 이제 취업도 생각할 나이잖아요. 그죠? 네. 그 취업을 하려면 어차피 한국에서 이제 영어라는 거에서 자유로워지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. 국제학교를 1년 반 정도 다녔던 게 되게 큰 어떤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네, 많이 됐습니다. 어, 왜냐면 그때 이제 영어가 자연스럽게 늘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
이제 뭐 학원 다니거나 학교에서 뭐 영어를 배우거나 하면서 잘 굴러갔죠. 그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에서 평균 이상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, 영어를. 제가 봐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렸을 때 이제 네. 확실히 영어를 좀 잘해놓으면 재미가 붙으니까 그걸 싫어하진 않는데 네. 영어를 못하면 네.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계속 돈은 돈대로 쓰는데 영어는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어렸을 때 사교육비 오래오래 쓸 거 한 번에 모아서 1년 정도 그렇게 다녀버리면 네. 그러니까 너무 비싼 데는 안 되고 한 학기에 뭐 한 500만 원 정도? 그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다닌다고 네. 한다면 1년 해가지고 영어를 네. 잘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본인이 영어를 잘하면 본인이 잘하는 걸 알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면 반 안에서 영어를 해도 재밌거든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. 다른 과목 네. 영어 공부도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더 좋아지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선순환인데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어렸을 때 영어를 잘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.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하는데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.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. 나중에 부모가 돼가지고 애를 교육을 시킬 때도 국제학교를 보내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? 만약 제가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. 어,